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속보 들어온 거 먼저 소개해드리면서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속보 좀 띄워주세요. 방금 들어온 현장 속보입니다.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사저 근처에 지지자들 강제 해산을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 강제 해산을 이야기했을 때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해산하라 세 번까지 이야기했을 때 해산하지 않는 경우에 지금 강제적인 처분을 할 수 있다라고 나오는데요. 법무법인 정준결 변호사님 모시고 급하게 일단 속보부터 보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지금 강제 해산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정 변호사님. 네네. 집시법에 따르면 네. 해산명령 위반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네네. 세 번에 걸쳐서 해산하라라고 네. 했을 때 네. 해산하지 아니하면 그러면은 그 해산명령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궁금한 거는 네. 저 집회가 네. 집회 신고 안 했을까요? 집회 신고는 돼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건 했을 것 같아요. 집회 신고가 돼 있을 것 같거든요. 네네. 근데 집회 신고가 돼 있는데 경찰이 해산하라 비켜라 이럴 수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네, 그죠? 지금 현재 방금 들어왔던 현재 속보입니다. 지금 사저 앞에 지금 현재 상황인데요. 동영상은 아니지만 조금 전, 진짜 한 1, 2분 전에 속보 올라온 거기 때문에 이 속보를 전하면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오늘 방송을요, 너무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경호처는 경호법에 따라서 대통령을 경호하면 됩니다. 자고 우면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너무 간단하게 이야기하나요? 너무 많은 논리와 너무 많은 생각을 하고 머리를 쓰기 시작하면 바로 최상목처럼 됩니다. 머리를 너무 썼어요. 머리를. 여러분 있잖아요. 경제가 위험해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됐고 선을 넘은 겁니다. 대통령 놀이에 신났습니까? 제가 오늘요, 여러분 바로 첫 번째 화면, 헌법재판소 제가 첫 화면 우리 PD님 띄워주세요. 헌법재판소의 자유 게시판에 화면을 제가 캡처를 했습니다. 크게 화면을 해보시면요. 자, 정 변호사님. 네네. 헌법재판소 자유 게시판에 올라온 글입니다. 한번 읽어봐 주세요. 어느 분이 올렸습니까? 읽어봐 주세요. Stop the steal, 선거권 훔쳐간 선관위 해체, 탄핵 반대 이런 글이 와, 올라왔네요. 저렇게 멋진 글을 쓴 거예요. 네네네. 저 Stop the steal은요. 이번 트럼프의 선거 구호 중에도 하나였습니다. 네. 트럼프의 선거 구호로 썼던 건데요. 저는 이 말을 보는 순간 정말 와닿았어요. 훔쳐가지 마라. 자, 정 변호사님, 우리 네. 거 훔쳐간 거 뭐가 있을까요? 글쎄 선거 결과를 훔쳐갔다라고 지금 생각하는 우리 보수우파 국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디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보수우파라고 하는 분들 가운데 한 70% 정도는 네. 선거 부정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그렇게 네. 나왔더라고요. 그만큼 다수의 국민들이 뭔가 이게 중앙선관위의 선거관리에 문제와 허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 저런 구호가 나름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번에 계엄을 하게 된 경위나 과정에서 좀 경솔했다, 성급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전체적으로는 그것도 충정을 이해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Stop the Steal이라고 한 것은요, 제가 생각할 때는 뺏어가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대통령 자리도 뺏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선거권도 뺏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고요. 우리의 평화까지 뺏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커닝조차도 사실 도둑질이라고 생각했었어요. 남의 등수를, 남의 장학금을 뺏는 것이 컨닝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지금 현재 스톱 더 스틸이 어쩌면 우리의 구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방송 시작하면서요, 여러분. 방금 사저 앞에 강제 해산이 시작됐다는 뉴스까지 보여드리고 혹시 중간중간에 속보 들어오면요. 시청자 여러분들께 꼭 이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한테 댓글에 속보 들어오는 거 여러분이 저보다 더 빨리 아시는 거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그럼 제가 바로 속보 전달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방송을 하기 때문에 속보를 모를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혹시 속보 나오면 저한테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요, 여러분, 최상목 선 넘지 말아라고 했는데요. 자, 두 번째, 기소 피한 국정농단 조연들 사진 한 번만 띄워주십시오. 이게 참 의미가 있어요. 여기에 최상목이 있었네요. 젊은 시절 같아요. 지금 보면요. 너무 특이해요. 기소 피한 국정농단 조연들이라고 떠다니고 있는 사진을 제가 캡처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야, 그 당시에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주요 자리에서 누렸네요. 그런데 검찰 특검 참고인 소환 조사 때 헌법재판소 증인 불출석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기소를 피했는지 모르겠어요. 자, 오늘 방송 시작하면서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제가 이 소식을 안 전할 수가 없습니다. 백척간두에 선 자유민주주의 체제, 엄중한 시기, 정도 언론 파수꾼 될 것. 바로 자, 정 변호사님 소개해 네. 주십시오. 우리 우종순 아시아투데이 회장님께서 신년사를 발표했습니다. 현재 이 대한민국을 한마디로 백척간두에 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상황이다. 아시아투데이의 그죠? 바로 우리 회장님이십니다. 정신이네요. 그죠? 네네네. 네. 그래서 이런 엄중한 시기다.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백척간두에 선 이 엄중한 시기에 아시아투데이가 정도 언론의 파수꾼이 되겠다라고 굳은 결의와 의지를 보여주셨습니다. 특히 이제 이 글들을 보면 우리 우 회장님의 깊이와 연륜이 느껴지는데 지금 제일 관심을 갖는 게 트럼프 2기 행정부입니다. 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아메리칸 퍼스트, 그리고 미국 우선주의를 말하는 거죠. 강력하게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 정상 외교 자체가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게 이제 걱정된다. 특히 미국에서는 사실 내부적으로 진보 좌파 정권이 들어서게 될 경우에 한미 동맹이나 한미일 동맹이 상당히 약화될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를 가지고 있고 또 더 나아가서 북핵 문제, 그죠? 주한 미군 문제 이런 안보 문제뿐만 아니라 관세, 경제 협력 등 경제 문제에 대해서도 큰 협상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된다. 특히 대한민국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내려고 하는 우리 보수우파 정권이 반드시 유지돼야 된다라는 굳은 의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자, 백척간두에선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이 엄중한 시기에 정도 언론 아시아투데이가 될 것을 다짐하는 아시아투데이 회장님의 이제 글이었습니다. 네, 여러분한테 제가 왜 이걸 소개해 드리냐면요. 아시아투데이의 정신과 아투 방송이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 바로 정도 언론 파수꾼이 되겠다는 약속을 드리기 위해서 소개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뉴스의 순위가 아닌 뉴스를 가져왔습니다. 여객기 참사 유가족 음해 비방 가짜뉴스 법적 조치하고 성금 모음도 하겠다 그러는데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따가 바로 그 최상목 얘기가 나올 겁니다. 가짜뉴스 법적 조치를 하겠다 강하게 주장을 하는데요. 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가짜뉴스는 한마디 하지 않는지 이따가 뉴스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바로 이어서 홍준표 시장이 일개 장관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다. 대통령 놀이가 한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참, 정 변호사님. 네. 더 뉴스 소개해 주세요. 좀 홍준표 시장이 이 얘기를 도대체 왜 하는 거예요? 좀 가만히 계셨으면 좋겠는데, 그죠? 권한 대행을 그냥 일개 장관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하여튼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서 좀 문제 제기하는 거는 적절할 수 있는데 왜 갑자기 대통령 놀이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 아투TV의 유여의 적반하장 이제 뉴스 하나하나씩 살펴보면서요. 속보 들어오면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PD님도 혹시 속보가 나오면은 바로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번 뉴스입니다. 공수처에서요. 사실은 체포영장을 오늘 집행할 수 있다라는 뉴스가 나왔었습니다. 오늘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있다는 뉴스가 나오니까 민주당에서는요. 국회 비상대기령을 내리고 윤석열 체포영장 실행 시에 충돌을 대비하라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게 속보가 아침에 나오니까 많은 분들이 사저 앞으로 갔는데요. 그러면서 1-1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요. 공수처, 경찰 수사 지휘권 없다. 기동대도 나서면 체포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뉴스 소개해 주십시오. 네, 지금 이제 자 영장이 나왔어요. 영장이 나와서 체포 또는 수색을 하라고 결정이 된 것과 실제로 체포하거나 수색하는 것은 별개잖아요. 결정하는 것은 판사지만 집행하는 것은 이제 경찰관들이 하는데 그냥 모든 경찰관들이 하는 게 아니라 사법경찰관리가 하는 거예요. 사법경찰관리. 그러니까 경찰은
사법경찰 관리인 경찰과 사법경찰 관리가 아닌 경찰이 있어요.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그런데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집행을 하려 그러면 그 앞에 집회하는 사람도 있고 경호처 관계자들도 있고 하니까 사람들이 동원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을 몰아내거나 해산하고 들어가서 체포하거나 수색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가로막고 나서는 경우에 그쵸? 거기 뭐 우리 공수처에 몇 명이나 됩니까? 그 사람 갖고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경찰이 협조 요청을 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공수처 입장에서는. 근데 문제가 뭐냐? 기동대가 나서서 이런 체포영장이나 또는 더 나아가서 수색영장을 집행할 수 있느냐의 문제예요. 결론은 뭐예요? 얘네들은 기동대 애들은 말 그대로 경찰이에요.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치안을 유지하고 하는 일을 하는 거지 사법경찰관이 아니거든요. 사법경찰관이 아닌 이런 기동대 경찰관에 대해서 공수처가 수사를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공수처가 기동대로 하여금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서 그 앞에서 집회 시위하고 있는 사람들을 치워 이렇게 만약에 하면 그 자체가 직권남용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기동대 자체도 뭡니까? 권한이 없는 사람의 지휘를 받아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거니까 이것도 불법인 거죠. 그러니까 경호법에 따라서 그들을 체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지금 이제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이 요즘 헌법 공부하더니 이제는 다시 또 형사소송법 공부를 하고 이제 경호법까지 공부를 하게 됐어요. 여러분 이해 가세요? 얼마 전까지 탄핵 하면서 헌법 공부하더니 얼마 전에는 형사소송법 공부하더니 이젠 경호법도 공부해요. 네. 그런데 저는 이제 법조인이 아니고 저는 학자예요, 학자. 그러니까 교수 출신인 거죠. 학자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좀 빠뜨리고 있는 게 있어요. 사실은요,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란 말이 있습니다. 물론 또 충돌되는 얘기가 있고 뭐가 충돌되고 하는데 특별법 우선이에요. 그러면 형사소송법이 있고 경호법이 있으면 원래는 경호법은 특별법이에요. 되게 그냥 간단한 논리로. 그러면 자, 우리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경호법 지키면 되잖아. 특별법 지키면 되잖아. 그럼 여러분 특별법이 뭔지 가르쳐 드릴게요. 형법이 있어요. 형법에 성폭력법이 있어요. 근데 성폭력 특례법이라는 특별법이 있어요. 성법과 특별법이 있으면 특별법이 우선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그러면 원래는 특별법 우선 원칙이에요. 이제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여러분이 너무 헷갈릴 거니까. 그럼 너무 간단하게 소송법이 있어, 경호법이 있어 하면 그러면 두 개가 충돌돼. 맞아요. 충돌돼요. 그러면 충돌이 되면 간단하게는 그럼 경호법은 경호법대로 지키면 되잖아. 너무 쉬운 거예요. 경호법대로 지키면 되잖아. 그런데 그게 충돌돼요. 그런데요. 아주 어이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1-2 윤석열 대통령 영장에 형사법 예외 조항을 판사가 적는 일이 발생을 한 거예요. 저는 사실 이게 어이가 없었던 거예요. 제가 이때까지 태어나서 자, 제가 세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대한민국 판사 진짜 세네. 대통령보다 더 세네. 밑에다가 한 줄 적으면 끝나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설명해 주세요. 예, 그러니까 지금 판사는 말 그대로 법을 적용해서 거기에 따라서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만 행사하면 돼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 법률이 적용되네 안 되네라는 그런 권한은 아무도 준 사람이 없어요. 헌법에서도 형사소송법에서도 그 어느 법률에서도 이 판사한테 그런 권한을 준 적이 없는데 마치 자기가 그런 권한을 가진 것처럼 형사법 두 개 조항은 예외다 이런 글을 적은 것 자체가 이게 사실은 권한 남용입니다. 지금 뭡니까? 대한민국의 이 대통령의 계엄과 그리고 그 이후에 있는 이 탄핵의 과정에서 사실은 대한민국의 이 법치주의를 심화해가는 과정이어야 하거든요. 근데 지금 중간중간에 너무나도 많은 이런 권한 남용과 위법들이 있어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자, 계엄이 뭐 옳고 그르고 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 계엄령이 선포되면은 군인이 거기에 따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따르면 항명죄로 처벌받게 돼 있어요. 그죠? 군법에서 이 항명죄는요, 그 어느 죄보다도 형량이 높아요. 왜? 그러니까 옳고 그름의 문제를 떠나서 권한이 있는 상관이 어떤 지시를 하면 거기에 따르지 않으면 이거는 뭐냐면은 군의 군율이 유지가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근데 요번에 말입니다. 자,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점 대한민국 군이 보통 위기 상황이 아닌 거죠. 이 항명죄, 거의 사형죄나 뭐 엄하게 처벌받는 이 항명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언론에 나와가지고 경우에 따른 질질 짜면서 엉뚱한 소리들을 하잖아요. 아, 자기는 어쩌고 저쩌고 변명하는 자들이 몇 명 눈에 보였지 않습니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지금 기강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누가 제일 좋아하겠습니까? 좌파들과 김정은이 제일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방금처럼 영장의 형사법 조항 예외를 적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판사가 그냥 한 줄 적으면 그게 그냥 되는 거예요? 아니 이게 말도 안 되는 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 법을 지키는 게 있어요. 근데 그 부분에서 이렇게 한 줄 적으면 그걸 예외로 한다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너무 황당한 일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분들이 사자 앞으로 지금 몰려가고 계신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얘기도 하고 싶어요. 그러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왜 두 분만 나가 계세요? 다른 분들도 가셔야죠. 여러분 국회의원들 보고 가라고 얘기 좀 하세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은 돈을 받고 세비를 받고 우리가 낸 것을 받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대신 일하라고 뽑았거든요. 근데 그들은 가만히 있고 다시 우리가 와 뛰어나가고 정말 그 상황이 저는 뭔가가 다 무너져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 와중에 이번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감사의 편지를 씀으로써 많은 우리 자유우파 국민들이 정말 대통령께서 이걸 알려주신 게 감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개해 주세요. 네, 어제 여러분들 갑자기 다 깜짝 놀라셨죠. 그러면서 막 힘이 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관저 지지자들에게 네. 석동현 변호사를 통해서 감사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직접 손으로 쓰셨어요. 조국이 뭐 글씨 잘 쓴다 그러던데. 손으로 썼어요? 맨 끝에 윤석열 부분 보여주세요. 뒤에 부분은 손으로 썼어요. 이거죠. 그죠? 글씨가 시원시원하지 않습니까? 딱 우리 윤석열 대통령 느낌으로. 그죠? 그래서 지금 방금 보시는 저런 걸 보냈습니다. 국가나 당이 주인이 아니라 국민 한 분 한 분이 주인인 자유민주주의는 반드시 승리한다. 우리 더 힘을 내자.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하다. 새해 여러분의 건승과 건강을 빌겠다.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죠? 이 방송에서 우리가 이야기했죠? 네. 메시지가 나와야 된다. 그렇죠. 메시지 나왔습니다. 메시지는 이번 메시지만 나오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나와야 한다. 자, 시청자 여러분은 윤석열 대통령의 저 메시지를 보니까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댓글 좀 남겨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힘이 난다. 대통령이. 그런데 정 변호사님. 네. 과거 2016년도 그 박근혜 대통령 때 너무 말이 없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보수파의 장점이자 이제 그럴 때는 단점이 돼버리는 건데 메시지 같은 것도 전혀 안 나오고 제가 예전에 방송에서 한번 비하인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3월 그때 10일인가 네. 선거 직전인 3.1절 그다음 3월 4일인가 5일날 그 집회에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대국민 호소를 하는 쪽으로 이렇게 쭉 준비를 하고 방향이 잡혔는데 네. 막판에 이렇게 X가 돼버린 거죠. 그렇죠. 그죠? 근데 저는 그러면 안 된다고 봐요. 저는 적어도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재판이 뭐 만약에 지금 현재 진행이 되면 한 3월까지는 3월 10일경 전후까지 간다고 치고 네. 그러면 적어도 뭐예요? 제 생각에 3번. 3번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우리 애국 국민들 앞에서 직접 쓰셔서 말씀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김미숙님이 마음이 찡합니다. 또 아까 이명웅님이 울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그 메시지 보니까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요. 자 3번 뉴스 보시면요. 대통령실에서는요. 최대형 헌법재판관 임명의 유감이다. 권한이 벗어났다. 월권이다. 사퇴하라. 그랬었는데 사실은요. 정말 이건 충격이었습니다. 정 변호사님 지금 사퇴하라 그러는데요. 어떠십니까? 네. 대행의 역할은 제한적이다. 이거 누가 한 말이에요? 그거 누가 했어요? 최상무기가 했어요. 아니, 자기가 한 얘기예요? 지가 대행의 권한은 역할은 매우 제한적이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그죠? 그래 놓고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해놓고, 그죠? 그러고 나서 뭐냐면 자기는 사퇴할 수도 있다 이런 소리나 하고 막 울먹울먹 거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요 황교안 전 당대표께서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뭐라고 했습니까? 울지 말고 그냥 집에 가라고. 그렇죠. 제가 보기에 최상목 같은 사람은 그냥 가야죠.
우리가 계속 이 방송에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는 없었다. 네. 사실상 지금도 여전히 대한민국의 대통령 권한대행은 한덕수로 유효하다. 근데 아쉽게도 한덕수 권한대행이 일단 결과를 네. 보자 그러면서 잠깐 멈춰 있는데, 그죠? 한덕수 권한대행의 권한이 있는 상황에서 권한대행의 대행이 사실상 아닌, 이 최상무기가 지 마음대로 임명한 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2명에 대한 임명은요, 이건 무효예요, 무효. 아니 그런데요. 자 여러분 외환 위기 오면 누가 막냐 그러면서 회의를 박차고 나갔다고 하는데요. 3-2 뉴스입니다. 외환 위기 오면 누가 막냐 그러면서 회의를 박차고 나갔대요. 근데 지금요 여러분 외환 위기가 문제가 아니라 저는 대한민국이 지금 위기가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이 사람은요 생각이 머릿속에 경제 그것밖에 없나 봐요. 정 변호사님 어떠세요? 아니 뭐 좋아요. 그럼 딱 제가 저기 최상무기한테 한마디 할게요. 그 요번에 그래서 외환 위기가 막아진다면 뭐 좀 불만스럽지만은 감내할 수 있어요. 근데 과연 외환 위기가 막아질까요? 지금 이 외환 위기의 본질이 뭔지 최상목은 몰라요. 최상목은 되게 이거를 기능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어요. 대통령이 막 이러고 탄핵당하고 막 불안한 이 상황이 경제에 악영향, 이 불확정성이 영향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매우 아주 상식적인 이론에 불과해요. 지금 현재의 이 위기의 핵심은 뭐냐면 미국이 보기에 대한민국에, 그죠? 친중적인 성향을 가진 이재명이 정권을 잡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래서 중국과 북한이 가까워지면서 한미일 동맹이 뭡니까? 삼각동맹이 흐트러지고, 그 과정에서 결국은 여러 가지 안보적 어떤 이슈들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라고 걱정을 하기 때문에, 그 안보적 위기가 생기면 뭡니까? 경제라는 것이 위험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외환 부분이나 경제 부분이나 이런 지표가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최상무긴 끄트머리에 있는 이 지표만을 보고 사회가 뭔가 이렇게 불안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러는데, 최상무 생각은 뭔지 아세요? 이재명한테라도 정권이 가면 안정이 되면 이런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에요. 이 상황에서 지금 뭐냐면 이재명 같은 이 민주당한테 정권이 가면요, 본격적인 위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인간아. 근데 3-5 보면요. 윤석열 대통령이 상무가 하면서 그렇게 아꼈대요. 그런데 지금 현재 헌재 8인 체제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네, 맞습니다. 지금 최상목이 무엇을 했냐면요. 헌재 8인 체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용산에 원래 참모들이 전원 사의를 원래는 했었어요. 정 변호사님. 네네. 근데 모두 다시 없던 걸로 하고 다시 일을 한다 그러거든요. 네, 반려했다는. 저는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아니 한 번 안 한다고 했으면 다 나가주죠. 왜 참모들 왜 그걸 또 반려한다고 또 일을 해요? 뭐 제 생각에는 최상무기가 반려를 해서가 아니라 대통령께서 이 위중한 시기에 뜻을 충분히 전달했으니까 그냥 이제 그냥 저기 반려한 거 받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 내가 그 복귀할 거야. 걔네 2명 들어와서 8명 됐지만 5대3으로 아마 5대3으로 기각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또 비법이 하나 있지. 우리가 처절하게 헌법재판 투쟁을 통해서 4월 18일을 넘겨서 문재인이 뽑았던 2명의 헌법재판관을 보내고 우리 성향을 가진 2명의 헌법재판관을 넣으면 확실하게 3명 이상이 반대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들 하지 마. 최상무기가 잘못한 거 맞아. 이 어리버리한 친구가 뭐 정치를 모르고 엉뚱하게 왜 이런 어떤 경제적 위기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도 하지 못하고 엉뚱한 짓을 한 거는 분명히 잘못됐지만, 내가 그 문제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냥 계속 일해 주세요 라고 저는 윤 대통령이 정진석 비서실장과 중요 소속에게 전화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요,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요. 이재명 재판이 이제 열리네요. 이재명 재판이 1월 23일 열린다고 되는데, 자, PD님, 제가 지금 기사 하나를 지금 드릴 테니까, 기사 속보 하나를 드릴 테니까 지금 좀 띄워주세요. 지금요, 현재 지금 방금 들어오는 속보가요, 어떤 게 있냐면은, 지지자들 지금 강제로 연행도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네, 정 변호사님 지금 네네. 강제 연행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네, 강제 해산을 시작했고 일부를 연행한다 그러는데 임무를 부여받은 저 경찰들의 입장에서는 뭐 저렇게 할 수밖에 없죠. 1980년대에 대학을 다녔던 뭐 저희 경우에는 뭐 경찰에 의한 농성자 해산 뭐 저런 걸 하도 뭐 매일매일 보던 거라서 어떻게 보면 과거에는 이 좌파들이 했던 일인데 이제 우리 우파가 저희 들어누워 있는데 들어 누워서 강제 해산을 당해야 되는 어찌 보면은 이 지금 대한민국이 좌파가 이제는 주류와 본류가 되고 우리가 소수가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아, 지금 벌써 해산됐습니까? 저는 지금 속보 들어오는 것만 보고 있습니다. 자, 3-3 뉴스를 보시면요. 네. 저는 이 뉴스를 한번 여러분과 보고 싶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제주항공 희생자 유가족에 대한 악의적 댓글 허위 조작 정보에 법적 조치를 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이건 제가 유여회의 평을 하겠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악의적인 글들에 대한 대응도 전 최상목 대행이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가짜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가짜뉴스도 우리가 강력 대응한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 변호사님? 너무 당연하죠. 너무 당연하죠. 제가 보기에는요, 진짜 이 최상목은 최어리버리 이렇게 별명을 지어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요, 제가 5번 뉴스에서 안철수가 또 한마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요, 정말 진짜 참 눈치 없습니다. 안철수가 체포영장 발부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법원 결정을 받아들이래요. 안철수는요, 진짜 무식하고 법을 잘 몰라요. 제가 어제 고성국 TV에 나가서 설명을 드렸죠.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발부된 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적법해요. 경호처법에 따라서 경호처 요원들이 대통령을 보위하는 것은 적법해요. 누군가가 제3자가 대통령을 체포하겠다라고 하면 그것을 막는 것은 적법한 경호예요. 경호법과 형사소송법이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안철수는 왜 경호법이 형사소송법에 양보해야 되는지를 설명 못해요. 그냥 무식한 사람이 막연하게 그냥 이 좌파들의 또 논리에 그냥 매몰돼서 그들이 얘기한 관점에서 보면 그것이 법치주의 같죠. 근데 저 같은 사람이 볼 때는요, 양쪽이 나름대로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서로 자기 주장을 할 수 있는 이 상황을 합리적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법치주의죠.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형사소송법에 경호처법이 양보해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자기 법의 어떤 목적이나 기능에 충실하면서 부딪힘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부딪힘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하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뭐냐면 공수처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네들 말이야 집행하는 것을 막으면 공무집행 방해다라고 얘기를 하죠. 형법에요. 정당방위라는 게 있어요. 정당행위라는 게. 법률에 규정된 행위라는 경호처법에 따라서 그것을 경호의 관점에서 막는 행위는 법률이 정한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처벌당하지 않습니다. 네.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안철수가 나서서 또 이렇게 얘기하는 와중에 제가 진짜 깜짝 놀랐어요. 김웅이가 오히려 바른 말을 합니다. 윤석열 체포 위법한 공무집행 가능성 제기. 오히려 김웅이 똑바른 말을 해요. 검사 출신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저게 무슨 얘기인가요? 자, 이제 조금 이건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부대찌개 라면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식품위생법상 여러분 이제 편의점에 갔어요. 그럼 거기서 컵라면이나 라면은 조리해서 먹을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컵라면이나 라면을 사서 뜨거운 물을 부어서 먹을 수는 있는데 거기서 부대찌개는 먹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면, 야, 부대찌개도 라면 있잖아. 부대찌개지만 거기 라면이 있으니까 라면 먹을 수 있으니까 부대찌개에 라면이 있으니까 라면 들어간 부대찌개도 먹을 수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다. 야, 그러면 식약청 담당자가 그걸 보면 물론 라면이 있지만 라면은 부수적인 거고 본류는 부대찌개잖아요. 부대찌개 라면 안 먹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 식약청 담당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부대찌개에 라면이 있으니까
그리고 라면 먹을 수 있으니까 부대찌개 먹어도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와 똑같다. 이렇게 오늘 비유를 든 겁니다. 그러니까 기뭉이요, 여러분. 오죽하면 기뭉까지도 위법한 공무집행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안철수는 윤석열 법원 결정 받아들여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왜 이런 사람 워딩을 다 소개를 하냐면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속으면 안 돼요. 기억 좀 해둬야 돼요. 기억 좀. 그때 얘네들이 이렇게 얘기했다. 또 한 사람 얘기할까요? 6번입니다. 김용태가 윤석열 편지로 국민 간 충돌이 우려된다. 당당하게 법적 책임지겠다고 했잖아. 미안해요. 저 꼰대라고 해도 괜찮아요. 나이도 어린 애가 당당하게 법적 책임지겠다고 했잖아. 라고 하면서 법적 책임지세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근데 그러니까 김용태 같은 그러니까 안철수 김용태 같은 애들이 공부를 좀 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당당하게 법적 책임을 지겠다라는 것은 윤 대통령께서 검사 출신의 법률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적 책임 지겠다 이거예요. 법적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는 달리 얘기하면 법이 허용하는 모든 내 권리와 권리를 행사하면서 내가 주장하고 싶은 바를 주장하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법적 책임을 지겠다라는 것이 딱 오랏줄 보내면 곤봉 보내면 맞고 그냥 묶이고 하는 게 법적 책임지는 거예요? 법적 책임을 따져보겠다라는 거예요. 당당하게. 자신 있으니까 난 내란 아니라고 생각해. 내가 정말 국민과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올바른 선택을 했다라고 생각하고 법적으로 제대로 판단받겠다고 하는 게 당당하고 법적 책임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차원인데 한쪽에서 일방적인 어떤 주장을 하고 있어서 그걸 못 받아들이겠다고 얘기한 게 왜 기존에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한 것과 배치되는 것처럼 말을 하냐고요. 이거 왜 그런 줄 알아요? 김용태가 무식해서 그런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당당하게 법적 책임을 지겠다라는 말과 지금 경호처가 경호처 법에 따라서 정당하게 직무를 행사하겠다는 이야기는요. 같은 얘기지 모순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충돌은 왜 우려되는 거예요? 좌파들이 그리고 공수처가 무리해서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왜 자꾸 애써서 지금 헌법재판 진행되고 있는데 자꾸 구속하려고 그래요? 체포하려고 그러고? 그 시도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6-1입니다. 장경태가 이야기합니다. 윤석열 내란 선동죄도 추가하라. 근데 여러분 제가 미안하지만요. 내란죄라고 하면서 내란 선동죄도 추가하래요. 아이고 참 고맙습니다. 내란죄라고 지금 그날리 내란 수괴라고 하면서 수괴가 여러분 내란 수괴 보고요. 선동죄도 추가하래요. 이석기 의원 유죄 받았다고. 정 변호사님 설명 좀 해주세요. 네,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이 가짜 뉴스를 만드는 무식한 자들의 특징인데요. 이석기가 내란 선동으로 유죄 받은 건 맞아요. 근데 이석기가 내란 선동으로 유죄를 받았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선동으로 처벌받아야 된다는 논리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자, 그 와중에 7번 박찬대는 오늘 바로 윤석열 체포하라 하고 나섰어요. 국회는 입법을 만드는 기관이잖아요. 국회의원은 입법을 하는 사람이고 윤석열을 체포하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자, 체포 여부를 결정하는 건 사법부가 하는 거예요. 체포하는 집행행위는 누가 해요? 경찰인데 경찰은 크게 보면 행정행위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입법부가 행정부에 대해서 체포하라, 체포하지 마라, 구속하라, 구속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 이게 지금 이게 월권 아니에요? 이게 월권일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권력 분립이라는 게 제대로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에 말입니다. 지금 뭐 판사, 검사, 그리고 이 국회의원, 언론인 할 것 없이 모두 다 이 머릿속에 법치 개념이 없는 거예요. 헌법 존중의 개념이 없고 전부 다 정파적인 생각만 있는 거예요. 자신들은 무조건 옳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법을 정파적인 입장에서 자꾸 해석을 해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갖지도 않은 권한을 갖는 것처럼 엉뚱한 짓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건방진 박찬대가 원내대표라고 지가 왜 윤석열을 체포하라 마라 얘기를 해요? 지가 그런 권한이 있습니까? 네, 여러분 저는 요즘 이 뉴스들을 보면요. 자꾸 누군가의 것을 훔쳐가려고 하는 게 눈에 보이고 있어요. 8번 뉴스입니다. 차기 대통령 누가 적합할까 계속 조사하고 있어요. 계속. 이재명 32, 홍준표, 오세훈 각각 8%, 한동훈이 떨어졌고 우원식은 뛰어오르고. 자, 이때 누가 지금 가슴이 두근반, 세근반. 자, 정중일 변호사님. 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되면은 지금 저들은
대선이 시작된다고 지금 가슴이 설렌가 봐요. 그러니까 동상이몽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또 동일한 상황에서 전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건데 오세훈, 홍준표, 한동훈 그리고 이준석 이 세 사람은 네 사람은 동상이몽이 아니라 동상동몽일 가능성이 많다. 네. 무슨 꿈을 같이 꿀까? 대선이 시작돼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는 것이 자신에겐 정치적 이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본인들이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꿈을 가진 자들이 같은 꿈을 꾸는 사람이 바로 오세훈, 홍준표, 한동훈, 이준석 이렇게 네 사람인 거죠. 제가 재미있는 사진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우리 박경련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아투TV에 여러분이 아투TV를 응원하는 방법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슈퍼챗과 후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지금 구독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00만이 돼야지만 아시아투데이 아까 우리 회장님 말씀처럼 정론으로 저희가 커나갈 수 있습니다. 자, 8-1 뉴스인데요. 저 깜짝 놀랐어요. 정 변호사님 네. 지금 저 동상이 세워진 지 얼마 안 됐어요. 자, 8-1. 아니, 저 사진 좀 보여주세요. 아니 사진 소개 좀 조금 해주세요. 이따 보여주셔야죠. 네, 소개해주세요. 네. 아니 동대구역에 지금 박정희 대통령 동상이 생겼는데 그게 이제 안경을 씌우면 홍준표라는 거죠. 이제 보여주세요 한번. 여러분들 보시기 어떻습니까? 사진을 지금 비교해 놨는데 저 지금 그 동상이 박정희 대통령의 얼굴 같습니까? 오히려 홍준표에 가까운 것 같습니까? 사실은 저도 맨 처음에 이 동상을 보고 얼굴이 조금 박정희 대통령을 안 닮으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쵸. 예. 그런데 사실은 저는 저게 홍준표를 닮았을 거라고 꿈에도 생각을 못 했는데, 그죠? 진짜 안경을 그려 넣어서 사진을 비교해 보니까, 아니, 이거는 박정희 대통령이 아니라 홍준표를 닮은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여러분 저는요 조기 대선 이런 얘기 좀 기사 좀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무슨 얘기인지 계속해서 차기 대통령 누가 적합할까? 그리고 지지율 계속 나오면서 홍준표가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뭐 오세훈이 올라가고 있어요. 아니 한쪽에서는 대통령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이런 거 꼭 하고 싶습니까? 아, 정말 저는 이건 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짜 저는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아닌 사람 또 등장입니다. 9번 뉴스입니다. 김종혁이요. 한동훈 활동한대요. 소개해 주세요. 예,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차기 대통령 4명이 같은 꿈을 꾸고 있다 그랬죠. 오세훈, 홍준표, 한동훈, 이준석.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한동훈이 그 자기의 이제 그 앞에 나팔수죠. 김종혁을 내세워 갖고 1월부터 활동을 재개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계엄 때처럼 목소리를 낼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예상하는 한동훈의 목소리, 계엄 때처럼 내는 목소리는 무엇일까요 생각하세요? 이준석하고 똑같이 하는 거네요. 이준석보다 더 세게 할걸요? 제가 보기엔 신속하게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라. 저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두 번째 뭘 얘기할 것 같냐면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재판 끌라고 하지 말고 즉시 사퇴하라 얘기할 것 같아요. 응? 네, 정말 저는요, 여러분.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세 번째는 뭐냐면 한나라 국민의힘은 책임지고 해산하라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아니, 저는요, 지금 우리 국민들은 애가 타서 지금 난리거든요. 정말 이 추운데 다 뛰어가시고 저도 요즘 잠이 안 와요. 근데 김종혁이 한동훈은 1월부터 재개한다 그러고 홍준표도 홍준표가 엊그젠가 무슨 얘기를 했는데 허약한 정부 자기가 많이 도와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대선에 누가 나올까? 대선 캠프 꾸렸다. 대선에 누가 나올 것 같아? 이번에 누가 될까? 저는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아요. 그 와중에 정말 아까 그 동상도 보니까요. 저는 박정희 대통령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얼굴이 달라요. 그리고 김종혁이 한동훈 이제 활동 재개할 거야. 죄 지은 것도 아닌데 이제 활동할 거고 정말로 이제 계엄 때처럼 목소리 낼 거야 하는데 9-1 보면요. 이준석이 또 뭐라고 해요. 즉각 하야해. 나 조기 대선 안 나가도 돼. 이건 또 뭔 소리예요? 이게 뭐냐면요. 이제 이준석이 생일이 네. 뭐 3월 30일인가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1월 달 안에 탄핵이 만약에 인용이 되면 네. 그러니까 40살이 안 된대요. 네네.
그런데 2월 달에 되면은 그러면 이제 그 대통령 선거에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 나 대통령 선거 나가는 거 포기할 테니까 윤석열 대통령 당장 하야해 이 말이에요. 1월 달에 하야를 하면 본인이 대통령이 못 나가거든요. 40세가 안 돼서. 나 대통령 나가도 안 나가도 좋으니까 하야해 이 말이에요. 네. 근데 이게 사실은 근데 자기가 지금 그런 소리 할 때예요? 할 때는 아닌데 이제 이거 갖고 노이즈 마케팅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 윤 대통령님 설마 1월 달에 그만두시진 않겠죠? 저 대통령 좀 나가게 해주세요. 이 얘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아무튼요, 여러분 10번 뉴스를 보시면 아마 여러분 얼마 전에 놀랐을 겁니다. 민주당이 34.8%, 국민의힘이 33.9%, 오차 범위일 뿐만 아니라 각각의 여러 가지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이 지금 빠지지 않고 치고 나가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지금 지지율이 확 빠지거나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아주 정말 특이한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박근혜 대통령 때와 다른 이 현상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일단 학습 경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무기력하게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당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다바이 당한 거죠. 네. JTBC의 그 말도 안 되는 태블릿 PC 네.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지나보니까 태블릿 PC는 최순실의 게 아니래요. 그런 황당한 걸 듣고 우리가 스스로 무기력하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그들보다 더 앞서서 박근혜 대통령을 공격했죠. 어떻게 너가 그럴 수 있냐고. 박정희 대통령의 딸이 너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렇게까지 하면서 오히려 우리가 먼저 막 실망하고 그랬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뭡니까? 이게 뭐 거짓 뉴스가 너무 많았던 걸 뒤늦게 하긴 한 거죠. 세상 사람들이 사실은 잘 못 알고 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왜 탄핵당했어? 이렇게 물어보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뇌물죄로 형사처벌 받아서 그렇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대통령이 말입니다. 당시에 탄핵소추당한 핵심적인 이유는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과 관계된 강요죄 부분이었어요. 실제로는 뇌물이 아니라 그랬는데 나중에 강요죄가 다 무죄 났는데 이후에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뇌물죄가 나중에 유죄 확정은 됐었죠. 그러니까 엄밀하게 얘기하면 뭐냐면 강요죄로 탄핵을 했는데 강요죄는 무죄가 났다니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을 뇌물죄로 다시 탄핵을 할 수는 있겠죠. 탄핵 소추할 수 있겠죠. 기소를 하면 탄핵 소추하면 근데 탄핵 소추된 내용에는 뇌물이 없었다니까요. 맞습니다. 여러분 지금요. 제가 여러분한테 퀴즈 하나 낼까요? 퀴즈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이번에 체포되실 것 같아요? 안 되실 것 같아요? 이번 체포영장 안에. OX로 체포된다. 여러분 제가 이제 우리 솔직 토크 합시다. 윤석열 대통령 이번 체포영장 기간 6일 안에 체포될 것 같으세요? 안 될 것 같으세요? 자 그러면 체포될 것 같다. 그러면은 0000 하고요.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8888 해주세요. 안 되는 것이 8. 된다가 빵. 아니 한 번만 해주세요. 저는 왜 제가 이걸 여쭤보냐면요. 답이 있어요. 이게 안 돼요 하지 말고 8 이렇게 적으라는 거예요. 안 되는 거는 88888888. 팔팔하게 살아난다고 88888 되면은 X가 아니라 0. 8. 노도 8. 888은 탄핵이란다. 체포가 안 된다고 생각하면 88888. 된다고 하시는 분도 한 분 있었어요. 예, 두 분. 체포가 된다고 생각하면 000 888. 제가 왜 이 이야기 하는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너무 날뛸 필요가 없어요. 진짜예요. 저는 체포 안 된다에 걸겠습니다. 체포 이번에 안 돼요. 이유가 뭐냐고요? 체포 안 된 사람도 되게 많아요. 맞아요. 여러분 제가 그래도 이렇게 그냥 이렇게 이거 내피셜로 그게 아니고요. 이번에 체포되기가 힘들어요. 절차상 문제도 있고요. 영장에도 문제가 있고요. 뭐가 문제가 있고요. 법적으로 되게 문제가 많지만 물론 공수처가 지금 권한도 없고요. 뭐도 없고요. 많아요. 태산 같은 그 이유가 많은데 그거 빼고도요. 이미 자기네들도 지금 체포 안 한 사례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제가 이거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우리 PD님 그 체포 안 된 사람들 사진 좀 올려주세요. 제가 그거 뒤에 사진 그렇죠. 정 변호사님 소개해 주세요. 네, 지금 하나갑 그 저기 무안공항 요번에 무안공항 참사 사건
주인공, 하나갑 공항이라고도 불렸는데요. 하나갑 전 민주당 대표가 2004년 1월경에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혐의는 10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였는데요. 구속영장이 발부돼서 당시 수사관들이 경찰들이 가서 집행을 하려고 갔는데 민주당 당직자, 지지자 200명이 출입구를 봉쇄해서 여러분 꼴랑 200명. 네. 자, 200명입니다. 200명. 우리 지금 대통령 관저 앞에서 지금 집회하고 계시는 분들 말씀드립니다. 하나갑 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집행을 막은 사람의 숫자는 200명입니다. 200명. 그래서 결국은 검찰이 불구속 기소했어요. 또 다른 경우가 2004년도 4월 달에 이인재 전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입니다. 2004년 4월 불법 대선 자금을 받은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인재를 잡으러 또 사람들이 갔더니 지역구 사무실에 지지자들이 바리케이트를 치고 가스통, 석유통 이런 걸 준비해 가지고 결국은 집행이 저지됐습니다. 그죠? 체포영장이 발부됐는데 일주일 안에 발부 받아야 되는데 지지자들이 가갖고 바리케이트뿐만 아니라 가스통, 석유통까지 준비해서 집행을 저지시켰어요. 그죠? 이런 일이 있었어요. 또 2008년도 11월 달에 지금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의 경우입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2차례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을 하지 않아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어요. 그런데 잡으러 갔는데 민주당 의원 및 당원 불과 100여 명이 막아서서 집행이 실패됐어요.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사례에서 옆에서 이렇게 막은 사람들 공무집행방해로 처벌했나요? 혹시 이야기 들으신 적 있어요? 김민석이한테 물어봐야 되겠네. 응? 어이, 김민석 의원. 그때 당신 구속영장 집행 막은 사람들, 옆에 있던 사람들,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됐어요? 응? 이인재 의원님, 우리 편이죠,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가, 대답하셔. 자, 여러분 지금 저희가 그냥 없는 얘기로 제가 체포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미 이런 사례가 조사를 해보니까 많아요. 그런데 100명, 200명 이러고도 체포가 안 되고 구속도 안 됐어요.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은 다른 거예요. 근데 구속영장도 안 됐다니까요. 근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경호처라는 데가 있어요. 여러분, 경호처가 있다니까요. 경호처는요, 무슨 어디 강아지들 모여 있는 데가 아니에요. 여러분, 대통령 경호팀이에요. 그리고 현재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거지. 지금 대통령이 아닌 건 아니에요. 자꾸 사람들이 막 이렇게 이게 막 뭔가가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지금 약간 저쪽에서도 쇼맨십도 있는 거예요. 너무 여러분 거기에 막 하지 마시고, 제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뭐 안심하세요 뭐 그게 아니라 우리 되게 차분차분하게 이제 법적으로 논리적으로 따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루 종일 정말 사람들이 밥맛도 없다, 너무 힘들다 이러면서 유튜브 계속 보시면서 너무 힘들어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 정서에 마음에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정말 계시면 돼요. 제가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와중에 대통령이 되려고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 보면요, 그 여론조사하면서 하고 있는 거 보면은 정말 언감생심 꿈꾼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현재 국힘 지지율도 안정적으로 올라가요. 정 변호사님, 그렇죠? 그렇습니다. 최근에 지금 지지도를 보면 거의 차이가 없어요. 국민의힘의 경우에 33.9%. 지금 이게 어디 여론조사 결과인지 좀 저기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별 차이가 안 납니다. 거의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한 그런 상황인데,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몇 군데에서 여론조사를 해놓고,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나 또는 국민의힘 지지도 이런 걸 발표하지 않은 사례들이 몇 개 있습니다. 왜냐면, 급격하게 민주당의 지지도가 떨어지고 국민의힘 지지도가 올라가는 그런 여론조사가 몇 개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그 발표를 안 한 게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심지어
국민의힘이 뭐 이기는 걸로 나왔다는 뭐 그런 것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진짜 조심해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이거는 정말 우리가 이 부분은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야기 꼭 드릴 거예요. 11번이에요. 11번. 아주 중요한 뉴스예요. 수사 기록 헌지 제출을 막아야 돼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포인트예요. 방송에서 그냥 이렇게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가 진짜 지켜봐야 될 포인트죠. 11번 뉴스입니다. 정 변호사님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저는 오늘 이 방송을 윤석열 대통령 가까운 분들, 윤석열 대통령께서나 또는 윤석열 대통령 가까운 분들, 그리고 변호인들이나 변호인과 연락이 가능한 분들이 꼭 보기를 원합니다.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을 위해서 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냐라고 얘기를 하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국회에서 탄핵 소추하면서 사유로 든 거는 한 10개 가까이 돼요. 근데 모든 게 다 기각되고 딱 하나가 받아들여졌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K스포츠 재단과 미르재단 등과 관련된 강요죄 관련된 부분이 받아들여졌어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받아들여질 수 있었느냐? 수사기관에서 수사한 수사 기록들이 대거 전부 다 헌법재판소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 들어간 정도가 아니라 뭡니까?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다 봤어요. 수사 기록이라는 건 뭡니까? 제가 뭐 특수부에도 있었고 중수부에도 있었지만 검찰은 기본적으로 뭡니까? 기소를 목적으로 유죄 심증을 가지도록 기록을 준비를 하잖아요. 그 기록들이 갔으니 헌법재판관들이 머릿속에는 이미 박근혜 대통령의 강요죄, K스포츠 재단과 미르재단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위법이고 위헌이라고 머릿속에 있는 상태에서 재판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이 선입견이 되게 무서운 거거든요. 그런데 법에 보면 법에 헌법재판소법 제32조에 보면은요. 헌법재판소가 국가기관 등의 어떤 자료를 요청할 수는 있으나 수사나 재판 중인 기록은 요구할 수 없다라는 단서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찾아봤어요. 왜? 무슨 이유로 다른 국가기관에서는 자료를 받을 수 있게 하면서도 수사나 재판 중인 기록은 받지 못하게 했느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본질적으로 헌법재판은 징계재판이고 형사재판은 범법자를 처벌하는 재판이잖아요. 그래서 비슷한 면도 있지만 차이점이 존재한다.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형사재판의 수사 결과가 일방적으로 이 징계재판인 헌법재판에 들어오게 되면 그 악영향을 받는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의미예요. 악영향을 받기 때문에 속칭 말하는 무죄 추정의 원칙, 그죠? 또는 이런 어떤 개념에 맞지 않는 상황들이 만들어진다. 입증 책임을 검찰이나 소추된 사람이 가끔 갖는데 그런 자료가 대거 들어오게 되면 결국은 소추한 국회 측에 유리한 자료만 일방적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자료를 마련할 수 없다. 판단하기가 어렵다. 그것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보지 않고 판단해야 된다라는 이유 때문에 이 단서 규정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문제 하나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형사재판에서 말입니다. 유죄의 입증 책임은 검사가 지잖아요. 그거는 달리 얘기하면 증거를 검사가 준비해서 제출을 하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말이에요. 판사가 검사한테 야 유죄의 증거로 이거 준비하세요. 저거 준비하세요.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수사 기록을 받는데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해야 되는 헌법재판소가 국회 측이 준비해야 될 증거들을 지네가 준비해주는 이게 공정한 재판이 될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더더욱 이런 수사나 재판 중인 기록을 헌법재판소가 달라고 요구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헌법재판소랑 국회가 짬짬이가 돼가지고 그래갖고 이 탄핵 재판에 올라온
윤석열 대통령을 일방적으로 탄핵을 주려고 모의를 하면 그게 무슨 저기 헌법재판이에요? 판사랑 검사랑 똑같은 거잖아요. 요번에 국회에서 저기 임명한 사람에 관한 문제점을 얘기할 때 제일 핵심적인 문제가 그거잖아요. 지네가 기소해 놓고 지네가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하는 건 그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사 기록을 헌재에 제출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이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각자의 자리가 있고 역할이 있습니다. 아까 어떤 분이 아직도 여기에 앉아서 방송하냐라고 하는데요. 각자의 역할과 자리가 있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정준길 변호사님이나 저는 계속해서 법리적인 걸 연구를 하고 있고 또 과연 그들이 무엇을 할 때 어떻게 막아야 되고 어떻게 공격해야 되는지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연구한 뒤에 계속해서 알리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특히 시청자 여러분들도 유튜브를 보시거나 방송을 보시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함께 알려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거 보세요 이게 아니라 이 부분이 여러분 포인트입니다 하는 거예요. 아까 어떤 분이 댓글을 쓰셨습니다. 뭐라고 쓰셨냐면요. 사법고시 봐야 될 것 같다고, 변호사 시험 봐야 될 것 같다고. 맞아요. 요즘 우리 계속 헌법 공부하고요. 형사소송법 공부하고요. 이제는 경호처법까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국민들도 마음을 모아가는 거예요. 정말 이 자리에 우리가 가야지 꼭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할 일을 지키는 것.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사주 앞에 안 가 계신다고 해서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우리가 댓글을 쓰고 응원하면서 그러면서도 또 되는 거고요. 진짜 그 자리에 가야 되는 게 누군지 아세요? 바로 국회의원들이에요. 자기 당의 대통령이잖아요. 세비 받잖아요. 우리는 돈 안 받고 다 열심히 자기 자리 지키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보면요. 계속해서 지금 나오는 기사들을 보면은 국민의힘 지지율도 올라가고 있고요. 박근혜 대통령 전철 밟을까봐 사람들이 오히려 강해진 것도 있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하시는 거 보면서 사람들이 방향 따라가는 것도 있고요.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12번 뉴스 보시면은 윤석열 대통령 메시지는 부적절하다 그러면서 빨리 체포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금 지지율 올라가고 있고 체포될 가능성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정준길 변호사님. 네. 지금 이제 체포영장 시간 얼마 안 남았죠? 그렇죠. 지금 이제 일주일 보통 주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오늘 사흘째인데 나흘만 더 버티면 됩니다. 네네. 네, 여러분. 이재명은 곧 재판 받습니다. 재명이 재판 받고요. 윤석열 대통령 자기 자리 돌아오시는 건데요. 지금 제가 이야기하지만 아까도 제가 얘기했죠. 대한민국은 무죄 추정의 원칙이에요. 이 원칙은 재명이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돼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도요. 이재명도요. 여러분 내란죄로 고발당했대요. 아니 됐대요. 제가 어디서 봤는데. 그러면 이재명도 조사를 해야죠. 자, 여러분, 무죄 추정의 원칙대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적용하라고 외치는 것도 여러분의 몫이고요. 또 경호처가 있으니까 경호처는 경호법에 따라달라고 이야기를 하면 돼요. 그거 역시 우리가 외치는 구호예요. 경호처는 경호법에만 충실해 주세요. 아니, 자기네 법에 충실하면 돼요. 이탈하면 안 돼요. 누가 이탈했죠? 최상목이 이탈한 거예요. 그쵸, 정 변호사님?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서 경호법에 이재명 재판 23일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서 경호법에 따라서 경호처는 대통령을 경호하고 그리고 경호처는 대통령을 경호하고 국민들은 정말 댓글도 쓰고 힘도 모으고 마음도 모으고 그리고 최상목은 선 넘지 말고 이제 집에 가면 되고 어차피 대행에 대행 다 난리 난다. 그리고 제발 언론에서는 대통령 선거가 어떻게 되고 그런 얘기 하지 말고 그리고 스탑 더 스틸이라고 훔치지 마요. 우리 거 훔쳐가지 마요. 우리 대통령 훔치지 말고요. 우리 선거권 훔치지 말고요. 우리 평화 훔치지 말고요. 자, 정 변호사님 네. 마무리 발언해 주세요. 지금 이제 여러 가지 혼란들이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께서 자신감을 가져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굳건한 의지를 가지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수호하는데 끝까지 앞장서서 싸우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016년도에 우리는 정말 무기력하게 박근혜 대통령을 보냈습니다. 그죠? 하지만 많은 또 우리 보수우파 자유우파 국민들께서 이번에는 절대 그럴 수 없다. 또 그러지
않으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들이 말도 안 되는 체포영장, 수색영장을 받아가지고 좀 집행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막 지금 선전전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들이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압수영장, 그러니까 수색영장과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경호처는 또 경호법에 따라서 대통령을 막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 여러 가지 장구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권리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앞에서 집회 시위를 하면서 우리의 집회 시위를 그들이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집행한다는 이유로 우리의 집회와 시위를 방해한다면 그들을 집시법 위반으로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자신감을 가지시고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또 저를 비롯한 많은 법률가들이 있으니까 신뢰하시고 함께 대한민국, 자유대한민국 지켜갔으면 좋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는요, 우리끼리는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댓글 보면은요, 너 왜 거기 앉아있어? 나가! 저는 이런 사람 우리 편 아니라고 생각해요. 각자 자리에서. 제 말 한번 들어보세요. 마무리 해볼게요. 공수처장은 공정하게 일하면 돼요. 근데 공수처장도 월권하는 거예요. 최상목이요, 선 넘은 거예요. 맞죠? 사실은요, 한동훈, 미친 거예요. 이준석, 똘끼 있는 거예요. 홍준표도요, 지금은 대구시 보시면 돼요. 조중동도요, 그러시면 안 돼요. 자기 자리를 지킬 때 아무 문제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공수처는요, 대통령을 지키면 되는 거예요. 국민들은요, 자기 자리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요, 자기 자리 안 지키는 거예요. 나가세요, 국회의원들이. 왜 국민 보고 나가라고 합니까? 국회의원들이 나가세요. 대통령 지키세요. 여러분, 제 말 맞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자기 자리를 지킬 때 나라는 평안합니다. 최상목이 그랬죠. 외환위기요? 야, 나야가라, 진짜. 아유, 여러분, 외환위기는 대한민국이 지켜질 때 외환위기 걱정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어려운데 무슨 외환위기입니까? 공부는 잘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경호처에게 힘을 주세요. 오히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경호처 화이팅! 경호처 열심히 해주세요. 경호처 대통령을 지켜주세요. 경호처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할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호 스탑 더 스틸! 우리 꼼짝하지 마! 대통령 훔쳐가지 마! 우리의 선거권 훔쳐가지 마! 우리의 투표권 훔쳐가지 마! 우리의 평화 훔쳐가지 마! 스탑 더 스틸을 외치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자, 내일 또 5시에 유여의 적반하장 돌아오겠습니다. 너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지 마세요. 네, 정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너무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누가 적인지 피아식별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제가 사실은 오늘 방송에서 뭘 준비를 했었냐면요. 그 형사소송법 발의한 걸 갖다가 소개해 드리려고 했는데 그 발의한 소개를 지금 못하고 방송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말 형사소송법을 발의하고 있는데요. 마지막에 우리 PD님 제가 제일 마지막에 올려놓은 거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에게 꼭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순간에 함께 해주는 사람은 진짜 당신을 아끼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 쉽게 떠나지 않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였죠. 쉽게 떠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경호처가 대통령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 역시 대한민국을 지키는 자유우파 국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편안한 저녁 되시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정준길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구독 부탁드립니다. 아투 감사합니다.